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내한테 위챗이든 아니면 뭐 카톡이든 뭐가 됐든 대화할 수 있게 어떠한 창구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 성격이 약간 뭘 뭉개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진행을 안 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시점까지 왔고 제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만 품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남겨놓고 거기에 대한 PDF 파일을 떠놓은 다음에 언젠가 아내가 제게 연락처를 주면 그때 이 모든 게 한 방에 전송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뇌가 있어요. 선천적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는 좋은 뇌를 가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천적인 부분은 따라잡을 방법이 있긴 해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좋은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우위에 서죠. 마음이 있어요. 7세까지 세타파가 열려있는 기간 동안에 보고 배운 소프트웨어의 개념으로 뇌가 하드웨어로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양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세까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후천적이지만 동시에 선천적이죠. 왜냐면은 부모님이 결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그 다음 몸이 있어요. 몸은 이제 뇌와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분이 결정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어딘가가 몸이 안 좋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것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유지 시간이 짧아져요. 장내 미세균이 있습니다. 기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뇌는 바꿀 수 없다. 다만 마음은 명상으로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다. 몸과 장내의 미세균은 식습관과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등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다. 만 요약을 하자면 1. 일어나서 해를 볼 것.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해는 에너지의 60분의 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열고 보는 게 낫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스탠포드의 닥터 휴버만 박사의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볼 것. 많은 글쎄요, 텀블러 하나 정도. 그냥 물을 마실 것이라고 할게요. 물을 마실 것. 큰 컵 하나 정도 마실 것. 일어나서 자면서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물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전해질 부족 때문에 뭐 소금 타서 먹고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 두 개만 해줘도 굉장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음, 말이 점점 길어질 것 같은데 4분이나 지났네요 벌써. 웬만하면 10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저는 상관없거든요 말하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곤욕스러울까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냐면은 하루 쓸 의지력은 소모품의 개념이고 이는 하루 일어나서 최초에 하는 행동들을
수면의 질과 일어나서 최초에 하는 행동들에 따라 양과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양이 부족하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짜증이 생기고, 질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함.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부분으로 가서 자기통제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통제력의 개념은 근육과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참아가며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의 부분. 이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어도 했는데 그것으로,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단기적인 이익, 과자, 사탕, 게임 등을 참고 장기적인 이익, 성적 향상, 자아실현 등 이익을 위해 하기 싫어도 했는데 그것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무의식이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 함.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당장에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전혀 이득 없죠. 3분 전에 열었던 냉장고를 한 번 더 열어서 그 안에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단 게 있으면 먹으려고 하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참고 제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집중력. 선택적 집중력이라고 할게요. 자신이 단기적으로 보고 싶은, 집중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고 장기적 이익을 위해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게 되는 아이들이 있고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뇌적인 부분에서 애초에 ADHD나 ADD 내지는 뭐 그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자기 효능감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그러면은 이 학생은 해낼 수 있어요. 점진적 과부하, 근육과 같다.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이뤄내고 일의 크기를 늘려 나가면 나중엔 상상도 못했던 난이도의 일까지 다 쳐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글쎄요.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포그 행동 모형을 생각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자면은 능력과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극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산수 문제,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의 산수 문제를 10개를 푸는 게 오늘 할 일이에요. 그럼 저는 그걸 해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기가 없어도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1시간 동안 연속으로 공부하기라는 일을 해야 되면은 저는 일본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액션 라인이라는 거는 이 라인을 제가 넘어갈 수 있으면 난이도가 낮아지거나 내지는 동기가 높거나 해서 이걸 넘어갈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저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극이 더 자주 가해지면은 그러면 이 선을 넘어가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은 이 ability가 정말로 낮다면은
그러면 쉽게 만들어야 되고 ability가 크다면은 아니 ability가 정말 낮다면은 당연히 쉽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높을수록 좋고요. 근데 지금 학생이 해야 하는 것들이 학생에게 어렵고 모티베이션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동기만 높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포괄행동 모형을 생각해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점진적 과부하 계속해서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 부하를 늘려가면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스트레스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고 싶지 않은 상태.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걸 위치상으로 말하면은 내가 여름날 내가 바깥에 내가 여름날 더운 바깥에 있으면서 시원한 곳으로 가길 원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고 그리고 또 내가 글쎄요 쓸 돈이 적은 지금의 상황에서 부자가 되는 부자가 된 상황으로 가길 원하면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는 내가 만족하거나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1로 정의하고 이걸 2로 정의하자면은 뭐 이런 대충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고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1. 하고 싶은 일을 참는다. 2. 하기 싫은 일을 참는다. 이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위 두 가지 다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갖고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는 이자값을 갖는다. 하고 싶은 일을 너무 많이 참거나 하기 싫은 일을 너무 많이 한다면 내지는 할 생각만 해도 이자값이 부과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거는 여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한다 해서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맞아요. 그때는 그 다음 학습 결손 그 어떤 지식도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그 아래엔 이를 떠받드는 바치고 있는 제반 지식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언가를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뇌나 또 뭐가 있죠? 위에 말했던 것들 중에 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배웠어야 아니고 현재 배우는 것을 위해 과거에 이미 배웠어야 했던 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배우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피상적으로 그저 외우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중2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 중2에 외워야 할 양이 중2의 큰 이제 글쎄요. 4개씩에서 8개 시험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중2의 첫 시험에서 외워야 할 양이 100이라고 치면 2라고
치면 다음 시험엔 120, 다음엔 14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를 이해하고 축적시킨 아이들은 다음 시험에서 외울 양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를 단순 암기한 학생은 매번 기억력이 초기화되고 외울 양이 점점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여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고 과목을 하나씩 포기하는 상황이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변화하는 것들을 조금 더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분짜리 영상이 되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요약하고 가는 걸로 하죠. 네, 여기까지 일단 요거에 대한 PDF를 뽑도록 하겠습니다.